네, 시리아발 악재에 유럽존의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존과 중국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럽 증시가요, 실에 대한 이제 경계감이 워낙 또 짙다 보니까 군사기획도 지금 임박했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 좀 내려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유로존의 경기는 괜찮을 것인가 그 방향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메나 지역에서 산출되는 원유 대부분이 유럽에서 수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와 관련된 악재, 유럽에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유럽 증시는 물론이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펀드멘탈이 가장 중요한 향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잣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유로존의 올해 3, 4분기 GDP 성장률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대략 마이너스 0.6%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0.6% 성장, 이런 부분들은 지난 2, 4분기에 마이너스 0.7% 성장률에 비해서는 분명히 개선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역시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실업률이라든지 통화정책의 한계, 그리고 주택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과 또 재정 악화로 인한 정부의 경기 방어 능력이 약해져 있다는 점 등 이런 문제점들이 유로존 경기 개선에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순환적인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유로존의 경기의 그런 방향성은 분명히 우상향 쪽으로 뚜렷하게 좀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유럽 중앙은행의 OMT 시행에 따라서 유로존 역내의 재정위기 국가들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완화가 되면서 역내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향후 유로존 경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유로존의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6포인트로 작년 11월 이후 8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고 또 8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 지수도 지난 2011년 3, 4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을 넘어선 바가 있습니다. 또 비금융 산업에 대한 기대지수 역시 7월에 마이너스 10.6포인트로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개선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소비 심리 지표가 소매 판매를 위시한 개인 소비에 또 비금융 기대지수가 산업 생산에 유의미하게 선행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지표들의 개선은 9월에도 유로존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의 개선이 지속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지표들의 개선으로 유로존 GDP 성장률과 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경기 기대지수가 올해 4월 이후에 꾸준히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향후 유로존 GDP 성장률이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명확한 우상향의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로존 경기가 소비 경기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대외 수요 개선에 일조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글로벌 경기에 상당히 좀 중요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엔 중국이 되겠는데요. 한동안 이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 때문에 중국 경기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나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시리아 우려가 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증시가 상당히 잘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향후 중국 경기의 방향성도 역시 긍정적일까요? 어떻습니까? 예, 역시 최근에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책 당국도 일단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수차례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그림에 나타나고 있듯이 올해 3, 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 컨센서스는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대략 7.5%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 둔화에 따른 생산활동 개선 제약이 투자활동 둔화로 연결된 결과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 대두된 중국의 과잉 생산 설비 이슈 역시 투자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약화시키면서 컨센서스 자체도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2, 4분기 GDP 성장률 발표 이후에
정부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달성 의지가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 최근에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완화시켜주고 있는데요. 실제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중순에 중국 수출 기업들의 통관 절차 간소화라든지 철도 투자 확대 등과 같은 부양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 7월 말에는 대규모 대도시 인프라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는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목표 성장률, 즉 7.5% 달성 여부가 아닌 그 목표 성장률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오히려 주목되는 그런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 핵심은 역시 대외 수요 부분이 얼마만큼 개선될 수 있을지 그 여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외 수요는 미국과 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좀 더 확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개인 소비의 경우에는 속도감은 다소 좀 떨어지고 있지만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개인 소비 개선과 발맞춰서 생산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역시 유로존 심리지표의 개선에서 나타나는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생산활동 개선 가능성 이런 부분들 역시 중국의 가장 큰 수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의 그 수출 개선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좀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와 같은 가능성은 7월 중국의 제조 PMI 지수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7월 제조 PMI 지수는 신규 주문과 생산 지수 개선으로 전월보다 0.2포인트 개선이 그쳤지만은 수출 주문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 1.3포인트 상승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어도 9월에도 대외 수요의 개선 시그널이 지속이 되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대목으로서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경제의 모멘텀은 좀 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로존이나 이제 중국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경기 어깨를 쫙 펴기 위해서는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흔들릴 여지가 없겠군요. 지금까지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승표 부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